현재 지구는 지구온난화로 약 기준치에서 1.2도 상승했습니다. 과학자들은 티핑 포인트를 1.5도에서 2도 사이라고 예측했습니다. 1.5도에서 2도 상승에 티핑 포인트에 도달하면 대멸종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이미 글로벌 지구 생명 지수를 보면 전 세계 야생동물수 평균 69%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니 지금도 엄청난데 더 심한 대멸종이 시작된다고? 문제는 이대로라면 당장 2030년에서 40년 사이에 1.5도를 넘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과학기술의 발전이 지구를 구해줄 것이라 믿지만 과학기술의 발전 속도보다 지구온난화로 지구가 파괴되는 속도가 훨씬 빠르다는 겁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 빙하가 녹아 지구가 뜨거워진다면 지구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고구마 머리. 어느새 과학계구호가 지구온난화를 막자라는 말에서 지구온난화를 늦추자라는 말로 바뀌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를 최대한 늦춰 시간을 벌어 하루라도 더 기술을 발달시켜 지구온난화를 해결하자는 의미를 담고 있죠. 하지만 상황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빙하가 녹는 속도는 20년 사이에 2배나 증가했습니다. 2배나? 빙하가 녹는다면 가장 큰 문제로 꼽는 것을 바로 지구온난화의 가속화입니다. 빙하는 태양광선을 다시 우주로 반사시켜 지구를 시원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태양빛을 반사할 빙하가 녹으면서 지구가 그대로 태양열을 흡수하게 되어 지구온난화가 가속화된다는 것입니다. 현재 지구온난화의 상황은 전 세계 모든 국가가 노력한다면 막을 수 있지만 빙하가 녹고 나면 지금보다 과학기술이 혁신적으로 발전해도 전 세계 모두가 합심하여 노력해도 그보다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빙하가 녹을수록 기술의 발전이 지구 생태계를 지켜줄 것이라는 믿음은 희미해져 가고 있죠. 빙하가 녹을수록 해수면도 상승하게 됩니다. 지금 속도라면 2100년까지 해수면이 약 1.1m 상승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2100년? 너무 먼 이야기 아니야? 2030년을 볼까요? 한국은 태풍, 홍수 같은 자연재해가 들이닥치게 되면 국토 면적 5%가 물에 잠길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5%면 적은 수치 같은데. 한국의 5%면 서울보다 조금 작은 면적이 사라진 겁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2030년에는 전 세계 수많은 땅이 잠기게 됩니다. 해수면이 오를수록 식량을 재배할 땅이 줄어들게 됩니다. 식량 자급률이 45.8%에 불과한 한국은 식량 절반 이상을 해외에 수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이 계속해서 벌어지면 더욱더 한국은 식량 수급에 매우 어려움을 겪게 되고 우리는 굶주림과 싸워야 할 수도 있습니다. 헐. 2050년에는 빙하 3분의 1이 사라지게 되고 해수면이 0.5m 상승합니다. 유엔 IPCC 보고서는 기후변화로 인한 국제적 난민이 2억 5천만 명이 이를 것이라 경고했습니다. 이미 국제적 난민은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습니다. 태평양과 인도양의 섬나라들은 국토가 물에 잠기고 있습니다. 2100년에는 투발루, 마셜제도, 몰디브 등이 사라질 위기에 처했죠. 빙하가 사라지면 태양광 반사 외에도 지구온난화를 가속화시키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영구 동토층이 높기 때문입니다. 영구 동토층은 녹지 않고 오랜 기간 동안 얼어있는 땅을 말합니다. 이 안에는 아직 썩지 않은 채 얼어 죽은 동물의 사체들이 있습니다. 영구 동토층이 녹으면서 사체가 드러나 썩기 시작하면 수많은 양의 온실가스가 대기로 방출합니다. 그러면 더욱더 지구온난화를 가속화시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빙하가 매우 중요한 겁니다. 지금 노력하면 1의 노력으로 막을 수 있다면 빙하가 녹으면 몇 배, 몇십 배, 아니 몇백 배 더 많은 노력으로도 지구를 다시 되돌리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겁니다. 악순환의 연속이네. 빙하가 감소할수록 생물 다양성도 잃게 됩니다. 바다의 수온이 오르게 되면서 산소 용적량이 줄어들게 되고 열에 민감한 종이 폐사하며 산호초가 죽고 보금자리를 잃은 수많은 생물이 죽게 될 겁니다. 북극에 사는 북극곰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20년간 북극의 빙하 면적은 50%나 감소했습니다. 갑자기 살던 땅이 50%나 줄어들었네. 심지어 지금 이 순간에도 줄어들고 있죠. 사실 다른 것은 어떻게든 되돌리려고 하면 되돌릴 수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생명은 아닙니다. 종이 멸종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다른 종이 멸종한 자리를 그 자리를 대신하는 게 지금까지 지구 생태계였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를 다른 종도 대체하기 어려운 지금 이 상황이 매우 위험하고 이상한 일입니다. 지금 지구는 생물 다양성을 잃었습니다. 생물 다양성 온전 지수를 보면 특정 지구의 생물 다양성이 어느 정도 유지되고 있는지 추정하는 지수입니다. 수치가 90% 이상이면 생태계가 건강하다는 의미입니다. 90% 이하면 생태계가 위험하다는 신호며 30%는 이미 생태계가 붕괴되었다는 뜻입니다. 이미 지구 곳곳에서 생물 다양성 위험 신호가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생물 다양성을 다 잃고 기술의 발달에 지구를 구한다고 하니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입니다. 미래에는 저 속담이 바뀌겠어. 생물 다양성 잃고 지구 고치기로. 생물 다양성을 잃게 되면 그 피해는 당연히 인간에게도 돌아옵니다. 생물 다양성을 잃게 되어 생태계가 무너지면 우리가 먹을 곡식과 가축도 죽게 됩니다. 과학자들이 경고하는 대멸종은 야생 동물만 포함되는 게 아닙니다. 인간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의 터전을 아니 삶을 잃게 될 겁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께 제안합니다. 생물 다양성을 위해 지금보다 10%만 노력해달라고 말입니다.
생물 다양성을 잃는 것을 보면서 지구를 구할 기술이 발달되기 기다리는 짓은 바보 같은 짓입니다. 생물 다양성을 지키기 위해 기술이 발달되기 전까지 어떤 방법을 쓰든 지구온난화를 늦춰야 합니다. 그래서 10%만 더 노력해달라고 제안하고 싶습니다. 근데 왜 10%? 100%도 아니고. 100%. 그 이상 노력하면 좋겠지만 갑자기 여러분께 채식주의자가 되어라, 스마트폰 쓰지 마라 라고 한다면 대부분이 반발할 겁니다. 평소 차 대신 조금 더 걷고 재활용 잘하고 빨대 덜 쓰는 등 단 10%만 좀 더 노력하고 차츰 그 노력을 늘려가면 됩니다. 지금보다 10%더 노력하는 것 절대 적은 수치가 아닙니다. 근데 정말 개인이 노력한다고 한들 세상이 달라질까? 물론 그런 의구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개인이 할 수 있는 것엔 한계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믿을 수 있는 기관을 후원하고 후원하는 기관이 여러분의 목에 2배, 4배, 10배 이상 지구를 지킬 수 있게 해주는 것이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그 중에 제가 후원하고 있는 WWF 세계자연기금은 전 세계 100여 개국의 600만 명 이상이 후원하는 비영리 세계 최대 환경 보전 기관입니다. 생물 다양성을 지키고 늘리기 위해 노력하는 단체입니다. 1년에 한 번 1시간 동안 전등을 소등하는 어서와 캠페인을 매년 개최하고 있으며 야생동물 서식지를 지키고 늘리기 위해 노력하며 개체수를 꼼꼼히 모니터링하며 돕고 있습니다. 특히 지구온난화에 소극적인 각 나라 정부 규제를 강화 촉구하며 다양한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한국 세계자연기금 후원을 통해 멸종위기종을 지키고 지속 가능한 지구를 만드는 일에 동참해 주실 수 있나요? 정기 후원해 주시는 분들께 굿즈를 선물로 드립니다. 모두들 10%만 노력해보자.